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2021년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내년도 시장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물어보기도 하고, 연초 되면은 보통 시장은 오르나요, 빠지나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섹터가 좋은지,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또 혹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참고할 만한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을 해 하시는데, 오늘은요, 저희가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는 많은 분들께 저희만의 좀 노하우를 드리고, 저희들만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운 저희들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새해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식을 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정말로 많은 곳에서 내년도 시장이 어떨 거다, 내년도 우리 주식시장이 어떨 거다, 유망 섹터는 뭐다, 유망 종목은 뭐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계좌 개설하고 가입하게 되면은 그런 유망 종목들, 유망 섹터들을 나눠주기도 해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연말 연초에 가장 바쁘게 일하는 부분이 시황 레포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결론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에 길들여지고 투자자들의 예측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2020년도 상승, 2021년도 횡보, 그리고 2022년도에는 뭘까요? 상승할까? 횡보할까? 하락할까? 이 방향을 예측한다에 가깝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섹터는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결국에는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 되게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투자자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올라 박스권이야 떨어져, 올라 횡보에 떨어져를 가지고 맞추고 싶어 하는 거고, 대응을 한다는 거는 어디로 가든 간에 세 방향을 모두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에 가깝거든요. 대응을 한다는 것은 2020년도 상승장이 있으면은 상승에 맞춰가는 거고, 2021년도 횡보장이 있으면은 횡보에 맞춰가는 거고, 2022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것에 맞춰가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뭘 잡으면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템포를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의 시향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박자를 궁금해하고 그 박자를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려는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하려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막 증권사나 여러 기관에서, 여러 유튜브에서 그 심리를 더욱더 길들이고, 더욱더 그 심리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나오고, 그걸 또 더 궁금해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좀 여기를 좀 벗어나자. 일단 이게 좀 첫 번째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대응해라. 올라가든 흘러가든 이렇게 떨어지든 어떤 종목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추상적이고 너무 또 교과서적인 얘기처럼 들리니까, 저희가 오늘 좀 하나 좀 간단하게 누구라도 좀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측을 버리고 대응을 간다. 대응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는 박자를 맞춰 나간다. 그럼 이 박자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함께 할 종목을 하나 골라서 한번 1년 동안 꾸준하게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함께 해보세요.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졌다 이거 말고 1년간 차분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종목과 함께 해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팁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시향도 무시하세요 또는 단기 단타 매매를 완전히 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최소한 한 종목 정도는 2022년도 꾸준하게 함께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정말 박자와 템포를 익혀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투자 시장에서 필살기를 획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고 영상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장투할 종목 골라라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고 수익을 가장 많이 안겨줄지 그런 거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계속 함께 투자도 하고 지켜도 볼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짝꿍 같은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서 2022년 한 해 동안 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대응하는 박자를 맞추고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본인의 대응 능력을 길러나가는 뭐 연습용이 되겠죠. 처음 이제 초보자 분들께는 그런 목적의 종목을 골라라에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럼 어떻게 골라요?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은지 여전히 감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께 좀 팁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재무적으로 쓰레기 같은, 쓰레기라고 표현해서 너무 격한 표현인데 그냥 느낌만 받아들여 주세요.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은 피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하신 분들의 실력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잘 고른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될 거예요. 왜냐? 그게 현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종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가지고 1년간 연애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이 오르면 종목 선정 노하우나 이런 게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시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정 포인트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게 어느 정도 공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처음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해볼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많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뭐 거래량 상위 있는 종목을, 그날 거래량 많이 나올 것 같은 종목을 골라서 당해당해 단차를 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네. 뭐 그냥 본인이 그렇게 고르던 그런 종목 하나를 대신 이제는 1년 동안 그냥 계속 함께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골라보자는 거죠. 그냥 당타치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정도 변화만 줘보자라는 거로 받아들여셔도 돼요. 네, 그렇게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테마 종목 이런 거 1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은 못 고를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면은 목적 자체가 1년 동안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1년 동안 간다는 건 그럼 또 뭘까요? 1년 동안 계속 묻어두고서 그냥 지켜본다는 얘기인지. 만약에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좀 고점에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들어가는 건 여기서 들어갔다가 조금 더 올랐을 때 여기서 팔고 나와야지, 이 정도 시간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빨리 수익 내고 나와야지 요런 형태의 매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시간값을 내가 의무적으로 1년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보이겠죠. 그때는 나 여기서 들어가기엔 1년 동안 끌고 가기에는 부담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선택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1년 동안 갖고 가는 게.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은 그래 1년 동안 갖고 가랬지, 1월 3일 날 개장했었을 때 그때 바이, 그리고 12월 30일 날 팔아야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도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때 박자를 맞춰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잘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년 궁금해하는 시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시향을 무시하란 게 아니라 정말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자기의 이제 탑 관심 종목에 항상 자리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관심 종목을 하나 골라보자.
그거를 이제 뭐 지금 골라도 되고 아니면은 내년이 돼서 중간에 어느 순간 골라도 되고 뭐 그런 고르는 시점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쨌든 골라서 얘네 그냥 꾸준히 관찰도 하고 살 수 있을 땐 사고 팔 수 있을 땐 살고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냥 매매하고 치워버려. 나는 그냥 당일 단타 치니까 그냥 버리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또 나는 몇 년 동안 들고 있으니까는 그냥 넣어놓고서 잊어버리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꾸준히 얘를 지켜보고 내년 한 해 동안 내 옆에 반려 주식처럼 한번 가져갈 그런 주식을 골라봅시다. 이거에 가깝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많아진다,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필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래방에서 자신의 애창곡 18번 노래, 자기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디 가서 뽐낼 수 있잖아요. 마음껏 뽐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애창곡을 늘려가는 것처럼 애창 종목을 늘려가는 건데, 애창 종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박자와 균형 다 알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사이에서 수급과 파동을 다 알게 되고요. 그 종목이 늘어난다는 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시장과 시황 상관없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언니님은 이런 반려주식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많죠. 저도 항상 저거를 키워나가고 있고 여전히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번 키웠다라고 해서 그게 영원하냐 불멸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정들었던 주식이자 기업이지만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잖아요. 더 이상 이 기업이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저도 반려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죠. 아무래도 계속 그런 선수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가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 단순하게 뭐 그냥 주식 하나 골라가지고 1년 동안 잘 보세요. 이런 거 이상입니다. 왜냐면 주식 하시는 많은 초보자분들이 본인의 관심 종목을 구성하는 그 방법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죠. 뭐 어디서 막 종목, 리딩방 같은 데서 종목 추천받았던 것들 그냥 막 대충 꾸겨 넣기도 하고요. 방송에서 언급됐던 거 좋다고 하는 것들 막 다 꾸겨 넣고, 시황 분석이나 뭐 그런 섹터 분석 같은 거에서 나왔던 그런 한번 들어봤던 것들 다 꾸겨 넣은 다음에 보다가 치우고 보다 치우고, 한번 내동매매 했던 거 한번 넣어놨다가 또 그냥 의미 없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조차 잡지 못하고서 시간을 지금 동학개미 분들은 2년 막 이렇게 넘게 보낸 분들이 수두룩 할 거고, 뭐 시장에 5년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인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부연적으로 굉장히 좋은 팁이 떠올라서 작성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년도 시황이 궁금한 이유, 내년도 유망 섹터가 궁금한 이유, 내년도 유망 종목이 궁금한 이유 뭘까요? 결국엔 수익으로 귀결되죠. 자, 그럼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면 좋은지라고 보게 되면은 수익 때문이에요. 수익입니다. 왜냐? 나의 반려 종목은요, 내가 보고 있는 반려 종목 안에서 자신은 가장 좋은 단타 실력이 발휘됩니다. 거래량 최상위 종목에서 오늘 보고 오늘 들어간 종목으로 단타 수익률, 성공률 생각해보세요.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손절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내 애창 종목, 반려 종목들 안에서 단타 타이밍을 잡으면, 여러분들 타이밍 잡거나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 안에서 됩니다. 단타 칠 때도. 그리고 똑같은 단기든 단타든 스윙이든 매매를 할 때 매매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요. 수익은요,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그 안에서, 그 파동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규모, 즉 비중을 다룰 수 있는 한계값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이 행위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는 반면에 매년 바뀌는 시황은 그냥 일회성이죠. 소멸돼요. 정작 뚜껑 열어보면은 그게 틀릴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지금까지 들어도 나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종목을 계속 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환경적으로 저는 직장인이고 뭐 그래서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지가 박약해서 지금은 하지만 금방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안에서 실제로 이런 반려 주식을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클럽에 조금 발붙이고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매매도 하고 뭐 쉬었다가 또 관찰했다가 또 매매를 하고 막 이런 액션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니님이 옆에 코치로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들어가기에 좀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도 해주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 마무리 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이제 다 매매 마무리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니님이 이렇게 좀 독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데 더 지켜보면서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용기를 내서 중간에 멈췄던 거를 다시 쭉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계속 이제 용어를 굳혀볼게요. 반려주식을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또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가 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자극이 돼서 이제 막 들어온 분들도 선배분들 보면서 이런 걸 따라서 또 수월하게 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들을 더 용이하게 풀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거고, 그 결과는 다 이 수익으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어떤 주식 하면은 홍길동님 이렇게 매칭돼서 떠오르듯이 이미 반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회원님들도 아시는 거죠.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최소한 반려 주식 안에서는 말했었던 대로 홍길동님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나 코칭 영역이 사실 레벨이 훨씬 더 높은 부분도 많이 알려드려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클럽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거 배우는 거를.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려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 이 개념을 알았다 한들, 사실은 다들 반려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대부분은 이런 경우죠. 여기서 주식을 사서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서 그냥 강제 존버하면서 나는 이거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갈란다, 뭐 상속하려고요, 증여하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초장기 투자합니다. 물려서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주식이 제 반려주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완전 벗어난 개념이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진짜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되게 좋은 팁이니까 잘 이렇게 뜻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분해해서 잘 소화해서 본인의 걸로 만드는 거를 좀 권장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반려주식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이거 만약에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창고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아픈데 건강 체크도 안 해주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냥 얘 아프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지도 않는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죠. 나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서글프네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사실 오늘 영상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과거 영상들 같이 보면 저희가 어떤 결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어떻게 종목을 다뤄 나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많은 부분 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관련해서 팁을 드릴 테니까는 저희 영상 구독해 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클럽은 정말 도움됩니다. 뭐 환경적으로 불리한 분들 많잖아요. 마음은 앞서는데 환경이 불리해서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께 더 많이 도움되고요. 그리고 욕심이 큰 분들, 나는 전업하고 싶은데,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께도 당연히 도움되니까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사항을 안내를 걸어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하셔서 카페 가입한 다음에 공지사항 보셔도 되고, 저희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 눌러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는 다음에 또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주식에 관련된 팁을 전해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